이 각각의 표준 엔탈피 변화 값을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죠. 가 반응 생성물이 H2O 액체 1몰입니다. 그것의 표준 생성 엔탈피 빼기 H2 기체 그리고 산소 이 기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의 합으로 해서 구하는데 그것들은 0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값이 이 전체 이 가 반응의 표준 엔탈피 변화가 표준 반응 엔탈피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286kJ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H2 기체 1몰이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H2 기체 1몰당 이렇게 마이너스 286kJ 이 만큼의 열이 변화가 일어났다. 음수라고 하는 것은 발열 반응이죠. 양수라고 하는 것은 흡열 반응이고 이것은 연료가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저만큼의 열이 방출이 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286kJ만큼의 열이 방출되는 거죠. 자, 나 반응에서는요.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생성물은 누굽니까? 이산화탄소하고 H2O죠.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 합하면은 이산화탄소 개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 그리고 H2O 액체는 2몰이니까 2 곱하기 H2O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 빼기 반응물은 메테인 1몰 그리고 이 산소 분자 2몰인데 산소 분자는 어차피 표준 생성 엔탈피가 제로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을 다 대입을 했어요. 이 값들을 다 대입하니까 결국 이 값이 얼마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891kJ로 나오죠. 자, 사실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이렇게 몰 소거되면은 마이너스 891kJ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메테인 1몰당 반응해서 생성된 이 표준 생성 엔탈피이기 때문에 표준 반응 엔탈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 891kJ/몰로 표시해도 되고 원래 그대로 마이너스 891kJ로 표기를 해도 됩니다. 메테인 1몰당은 891kJ만큼의 열이 방출되죠. 그 다음에 다 반응을 볼까요? 다 반응에서 마찬가지로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H2O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2몰과 H2O가 3몰이죠. 따라서 그 표준 생성 엔탈피에다가 2 표준 생성 엔탈피에다가 3을 곱하고 반응물인 에탄올은 1몰입니다. 그리고 또 반응물인 산소는 3몰인데 산소의 이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어차피 제로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다 대입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368kJ이 나왔고 이때 반응물을 봤더니 에탄올이 1몰이죠. 그래서 에탄올 1몰당 이만큼의 엔탈피 변화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누가 가장 열이 많이 방출돼요? 예, H2보다는 메테인이 더 많고 메테인보다는 에탄올이 더 많은 열이 방출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복인이온에서는요, 이 연소열이 이 물질 1몰당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램당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램당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H2는 한 분자가 2g에 해당이 돼요. 2g당 286kJ만큼의 열이 방출돼요. 메테인은 이 물질 1몰당 16g이죠. 16g당 891kJ만큼의 열이 방출됩니다. 에탄올은요, 분자량이 AMU고 몰 질량으로 하면 46g/몰이죠. 1몰당 46g이거든요. 그만큼당 1368kJ만큼의 열이 방출됩니다. 엔탈피 변화가 음수라는 것은 그만큼의 열이 방출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숫자가 다 계산되고 나니까 결국 1g당 방출되는 열로 계산하니까 누가 제일 커요? 예, 수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많은 열이 방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인이온 g당 연소율이 가장 큰 에너지, 가장 큰 연소율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H2라고 하는 이온의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연소열당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누가 제일 크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연소열당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은 H2는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286kJ당 이산화탄소 0몰 하나도 배출이 안 됩니다. 가장 적게 배출되죠. 제로. 그리고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891kJ당. 자, 생성물을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몇 몰 생성됩니까? 1몰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생성되더라.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생성물을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몇 몰입니까?
2몰이죠. 1368kJ당 2몰만큼의 열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산화탄소 1몰당으로 생각하면 이 값은 700보다는 조금 작다 그죠? 1400이 되면은 그것의 절반이 700인데 이것은 1400보다 작기 때문에 700보다는 약간 작죠. 똑같이 분자가 1인데 분모가 크면 클수록 이 전체 값은 더 작은 값이고 똑같이 분자가 1인데 분모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적으로는 더 큰 값이죠. 그래서 연소율당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은 바로 에탄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탄올인데 메테인이라고 잘못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문제에서는 기억과 니은의 설명만이 옳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13쪽 6번째 섹션에서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개 내에 있는 물질 또는 개 내에 있는 분자들의 무질서도의 척도입니다. 무질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엔트로피 S값은 더 커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무질서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엔트로피 값은 점점 더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태가 얻어질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통 W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상태가 얻어질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트로피 값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통계 연력학의 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그 상태가 얻어질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의 정비라는 건 아니고 그 방법의 자연 로그 값에 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비례식을 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상수가 볼츠만 상수입니다. 볼츠만 상수 값이 우리가 앞으로 기체 단원에서 배우게 될 기체 상수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볼츠만 상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게 되면은 기체 상수가 나옵니다. 즉 기체 상수라고 하는 것은 볼츠만 상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기체 상수에서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볼츠만 상수가 구해지게 되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그 상태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트로피 값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연력학적인 계산을 할 때는요, 엔트로피 그 자체보다도 엔트로피 변화값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는 공식이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배우게 되는데, 인테그랄 T분의 dQ다라고 하는 이 공식으로 구해집니다. 이것은 카르노 순환이라고 하는 어떤 연력학적인 실험 그리고 가정에 의해서 구해지는 엔트로피 변화에 관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가 되면은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가 되면은 그때 엔트로피 값이라고 하는 것은 T분의 Q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 온도 값이 상수로 되겠죠. 그리고 이때 Q라고 하는 것은 열의 출입량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는 온도 일정 조건에서는 바로 T분의 Q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 밑에 보니까 엔트로피는 분자들의 무질서도의 척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엔트로피는 순수한 물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 결정성 순수한 고체 물질의 엔트로피가 0켈빈에서는 0입니다. 그것이 엔트로피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 상태에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엔트로피 값이 커져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순수한 물질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 섞여가지고 혼합물로 되거나 또는 순수한 한 가지 원소가 아니라 다른 원소가 결합하게 되면 좀 더 그 분자들의 배항에 대한 가능성 또는 그 분자들의 배항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가 많아져서 엔트로피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완전 결정성 순수한 물질의
0켈빈에서의 엔트로피 값은 0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물질이 섞여들거나 온도가 높아지면은 엔트로피 값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재 113쪽에 밑에 보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체상에서 액체상으로 바뀌면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됩니다. 또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상이 변화되면 예외 없이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됩니다. H2O 같은 경우는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가 되면 오히려 부피가 작아지죠. 그렇다 할지라도 고체상으로 있을 때보다 액체상으로 있을 때는 분자들이 부분적으로 인력을 극복하면서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의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고체상보다 액체상에서 훨씬 엔트로피 값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 없이 항상 어떤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되면 엔트로피가 굉장히 크게 증가되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되면 엔트로피가 더 많이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됩니다. 고체상보다는 액체가 엔트로피가 크고 액체상보다는 기체가 엔트로피 값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교재 113쪽 아래쪽에 보니까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결정상 순수한 고체가 0켈빈에서는 엔트로피가 0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3법칙이었죠. 고체는 고체입니다. 고체는 고체, 솔리드는 솔리드인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엔트로피 값이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녹는 점의 온도에서 이 물질이 고체에서 뭐로 바뀝니까? 액체로 바뀌죠. 그러면 엔트로피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액체상은 액체상인데 리퀴드 상인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가 되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끓는 점의 온도 조건, 보일링 템퍼레처의 온도 조건에서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바뀌게 되니까 일단 기체로 변화가 되면은 분자 간 인력을 완전히 극복하면서 자유로워지고 분자들이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자들의 배열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엔트로피 값이 굉장히 커지고 거기다가 기체상이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부피가 액체상에 비해서 수백 배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요소가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기체는 액체보다 또 엔트로피 값이 굉장히 크더라. 온도는 일정한데도 이렇게 엔트로피가 크게 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체상에서 또 온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엔트로피 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항상 먼저 떠올리도록 하십시오.